물리적 환경을 넘어서는 도시의 대응력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영국에서 기상학자가 서울에서의 폭설을 통해 극단적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도시 시스템을 경험하며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서울을 강타한 폭설,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드러난 도시의 놀라운 대응력,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를 이겨낸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입니다. 영국 런던의 왕립기상연구소에서 기상학자로 일하고 있죠. 이번 제주도 기후변화 학술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는데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작은 눈만 와도 도시가 마비됩니다. 작년 겨울에는 고작 5cm 정도의 눈이 내렸는데도 히드로 공항이 폐쇄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죠. 학교들도 문을 닫았고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우리의 제설 시스템이라고 해봐야 도로에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전부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영국은 원래 기후가 온화해서 눈이 자주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제설 장비나 시스템에 큰 투자를 하지 않죠. 어차피 며칠 지나면 녹을 텐데 뭐하러?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전체 런던시의 제설 차량이 100대도 안 된다는 게 그 증거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해 영국도 겨울철 폭설을 더 자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매번 같은 혼란이 반복됩니다. 기상학자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게 늘 안타까웠죠. 특히 다른 나라들의 겨울 대비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제 3번째 한국 방문이에요. 그동안은 봄이나 가을에 왔었는데 이번엔 겨울을 경험하게 되어 특별히 기대가 컸습니다. 학술대회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부터 한국의 도시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일주일 일찍 서울에 도착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날씨는 꽤 포근했어요. 늦가을 같은 날씨였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잿빛 하늘 아래 반짝이는 네온사인들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런던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광화문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주변을 산책하면서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전통 한옥의 지붕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커피숍에서는 따뜻한 향이 풍겨나왔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했죠. 한국은 겨울을 맞이하는 방식도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기상청에서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을 예보했다는 거였죠. 무려 50cm 이상의 눈이 내릴 거라고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영국 기상학자로서 이런 수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거든요. 즉시 노트북을 켜고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저기압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달하면서 찬 대륙성 기단과 만나 강한 폭설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됐어요. 이런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래도 11월에 이런 폭설이라니 117년 만에 기록이 될 거라는 예보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런던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정도 폭설이면 최소 일주일은 도시가 마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은 당연히 폐쇄되고 지하철은 멈추고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할 테죠. 특히 서울은 런던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시잖아요. 수백만 명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고 수많은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데 이 도시가 과연 이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근처에 큰 마트가 있다고 해서 서둘러 나섰어요. 영국에서의 경험상 최소 3-4일치 식량은 준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트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식료품을 싹쓸이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필요한 만큼만 차분히 구매하고 있었죠. 이날 밤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한국의 첫 겨울이 제가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1월 27일 아침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학자의 직감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거대한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쉼없이 떨어져 내렸고 순식간에 도시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기상 관측 장비로 확인해보니 시간당 적설량이 무려 3cm를 넘어섰어요. 이런 수치는 영국에서는 하루 동안 내리는 양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뉴스에서는 벌써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도로가 미끄러워 차들이 부딪히고 버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는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런던에서 봤던 광경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걱정됐던 건 제주도행 비행기였습니다.
이런 날씨라면 공항이 폐쇄될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뉴스를 보니 인천공항에서 수십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공항이 며칠간 문을 닫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눈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다른 투숙객들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걱정스러운 눈치였죠. 저처럼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거겠죠. 창밖을 보며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5cm의 눈이 내렸을 때의 일이에요. 도시 전체가 마비됐죠. 지하철은 운행을 중단했고 버스는 차고지에 그대로 남겨둬야 했어요. 학교는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고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영국 정부는 제설 장비 부족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연간 며칠 안 되는 눈 때문에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들의 반복된 핑계이자 설명이었죠. 결국 시민들은 그저 눈이 녹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서울의 밤거리는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소용돌이치며 내리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텐데 지금은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기상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이 눈은 밤새 계속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 전역에 1시간에 3, 4cm씩 눈이 쌓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아침까지 50cm는 훌쩍 넘을 것 같았죠. 영국 기상학자로서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 11시경 호텔 리셉션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미 일부 직원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숙박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런던이었다면 아마 호텔 운영 자체가 중단됐을 텐데 여기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차들은 점점 더 천천히 움직였고 나중에는 거의 멈춰 서다시피 했어요. 특히 경사진 도로에서는 차들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는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런던에서 봤던 광경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민들은 그저 눈이 녹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텐데 지금은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이 폭설은 앞으로도 몇 시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이제 완전히 눈의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서울시는 제설 차량 800여 대를 투입했다고 해요. 이건 런던의 전체 제설 차량 수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된 제설제만 8,000톤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도로와 인도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밤사이 53.6cm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도 말이죠.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텔 직원 말로는 공무원들과 건물 관리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눈을 치웠다고 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가게 앞은 물론이고 인근 도로까지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단과 경사로의 눈까지 치우고 계시더군요. 이건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닌 이웃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학교 주변 도로에 눈을 치우고 회사원들이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 주변을 정리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더욱 놀라웠어요. 50cm가 넘는 폭설에도 거의 정상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작은 눈에도 지하철이 멈추는데 말이죠. 역사 내부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다 보니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에 동참하고 있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울시는 폭설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해요. 제설 차량 기사들은 밤새 교대로 근무하며 도로를 치웠고 각 구청에서는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통신망과 전기 시스템이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폭설이 오면 전선이 끊어지고 인터넷이 불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시 기반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어서 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시내 중심가의 큰 도로들은 이미 대부분 정상화되어 있었어요. 제설 차량들이 밤새 작업한 덕분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좁은 골목길까지 치워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을 직접 치운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들도 정상 영업을 시작했어요. 런던 같았으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을 텐데 말이죠. 식당 주인들은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출입구에 눈을 치우고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시는 거의 평소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퇴근하고 마치 어제의 폭설이 꿈만 같았죠. 영국에서는 일주일은 고사하고 2주 정도 걸릴 일을 하루 만에 해결해낸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이면에는 분명 탄탄한 시스템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불편함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그게 바로 서울이 보여준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대형마트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눈더미에 갇혀 있었는데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차를 밀기 시작했어요. 양복 입은 회사원부터 등교하던 학생들까지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힘을 합쳤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움을 준 사람들이 특별한 보상이나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차가 빠져나가자 그저 묵묵히 각자의 길을 가더군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인 동료 김지연 박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함께 연구했던 기상학자였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이번 폭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자베스, 놀랐죠? 이게 한국이에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런던에서는 5cm 눈만 와도 도시가 마비되는데 여기는 50cm가 넘는 폭설에도 이렇게 잘 대처하다니. 비결이 뭘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기술이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가짐이죠. 카페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노인분들을 위해 버스 정류장 주변을 열심히 치우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 설명하길 이건 봉사활동이나 과제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하더군요. SNS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한 택시기사님이 눈길에 고립된 승객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준 이야기, 배달 라이더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운행을 결정한 소식, 그리고 이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의 댓글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동네 이야기였어요.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골목길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닌 진정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지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화적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영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죠. 각자 도생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그게 바로 이번 폭설을 이겨낸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한 청소년 센터 앞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주민들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들고 나와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었죠.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연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번 폭설도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거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거리에는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도시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긴 이메일을 써내려갔습니다. 단순히 폭설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영국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고 싶었거든요. 서울은 단순히 폭설을 잘 처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영국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기술적인 시스템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이어서 제가 목격한 여러 감동적인 순간들을 적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시민들의 모습, 체계적인 도시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런던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매년 겨울마다 작은 눈에도 도시가 마비되는 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날씨를 탓하거나 예산 부족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시민의식부터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이미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53.6cm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무색하게, 도로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 정도 폭설이면 히드로 공항은 최소 3일은 마비되었을 텐데 인천공항은 모든 활주로가 완벽하게 제설된 상태였고 항공편도 정상 운항 중이었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펴고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닌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니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늘어나는 요즘, 도시의 대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도시의 힘은 시스템이 아닌 시민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설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시켜야 하니까요. 폭설은 위기가 아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영국 사람들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차가운 눈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이건 단순한 기상현상의 기록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기상학자로서 20년을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숫자와 데이터로만 바라보던 기상현상 속에서 저는 인간의 따뜻함과 공동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으로요.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